30년을 쌓아온 시누이가 내 딸을 그토록 챙겼던 이유. 시어머니 장례식 후 발견한 낡은 편지 한 통이 우리 가족의 모든 진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데려갔다라고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누이가 내 딸만 보면 눈물을 글썽이는 이유를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30년간 키운 딸이 시누이의 친딸이었다는 잔혹한 진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영숙은 찬장 정리를 하다가 또 한숨을 내쉬었다. 시누이 미정이 어제 또 간섭을 했기 때문이다. 벌써 60이 넘은 나이에도 30년 전 세댁 때와 똑같은 감정이 올라왔다. 어제 일이 떠올랐다. 수진이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자 미정이 먼저 나섰다. 언니, 수진이가 요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양식이라도 해줄까요? 닭백숙에 인삼을 넣어서 끓여주면 어떨까요? 미정의 말투는 언제나 친절했지만 영숙에게는 자신의 무능함을 지적당하는 것처럼 들렸다. 30년을 시댁에서 살면서 영숙은 시누이와 단 한 번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특히 딸 수진 일에만 유독 나서는 미정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영숙이 딱딱하게 대답하자 미정은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수진이 건강이 걱정돼서요. 저도 딸 같은 마음이거든요. 딸 같은 마음이라는 말에 영숙의 속이 뒤틀렸다. 수진은 영숙이 결혼 10년 만에 얻은 소중한 딸이었다. 불임으로 온갖 민간요법과 병원 치료를 받으며 고생했던 끝에 얻은 아이다. 그런데 시누이가 나서서 챙기는 것이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숙은 30년 전 세댁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 미정은 20살이었는데 벌써 영숙보다 집안일을 더 잘했다. 시어머니는 항상 미정을 칭찬했다. 미정이는 정말 살림솜씨가 좋아. 영숙이도 많이 배워. 그때마다 영숙은 자신이 무능한 며느리 같다는 생각에 위축됐다. 게다가 미정은 시집도 가지 않고 계속 친정에 머물러 있었다. 영숙에게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웠다. 저녁 준비를 하던 영숙의 귓가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미정과 수진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고모, 저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혼자 가는 거 아니지? 부산이요. 대학 동기들이랑 같이요. 그럼 돈 좀 줘야겠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하나 사. 영숙은 칼질하던 손을 멈췄다. 수진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엄마인 자신이 할 일인데 미정이 먼저 나서는 게 못마땅했다. 게다가 미정은 시집도 가지 않고 혼자 사는 주제에 어디서 그런 여유가 나는 건지 의아했다. 수진아, 고마우면 고모한테 인사드려. 네, 고모. 정말 감사해요.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게요. 수진이가 미정에게 안기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서운해졌다. 자신보다 미정을 더 따르는 것 같은 수진이 때문이었다. 미정아, 수진이한테 뭘 그렇게까지 하니? 남편 태수가 저녁 식사 중에 물었다. 미정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오빠 딸인데 당연하죠. 조카를 아끼는 게 이상한가요? 영숙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태수의 다른 형제들 조카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유독 수진이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보이는 미정이 이상했다. 그래도 선을 지켜야죠. 엄마가 따로 있는데요. 영숙이 찬찬히 말하자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다. 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나섰나 봐요. 하지만 그 미소가 영숙에게는 가식적으로 보였다. 30년 동안 이런 식이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미정이었다. 고모가 조카를 많이 아껴주는 건 좋은 일 아닌가? 태수가 영숙을 달래려고 했다. 하지만 영숙은 태수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욱 답답했다. 당신은 모르세요.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속 썩었는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가족인데. 태수의 무심한 대답에 영숙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남자들은 이런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밤 영숙은 태수에게 쌓인 마음을 털어놓았다. 당신 고모가 너무 나서는 것 같지 않아요? 수진이 이래. 그냥 조카를 예뻐하는 거겠지. 뭐가 문제야? 태수는 늘 그렇듯 성의 없이 대답했다. 영숙은 답답했다. 30년을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것 같았다. 신우이의 간섭과 남편의 무관심 사이에서 미정 고모는 시집도 안 가고 우리 집에만 붙어 있으면서 내 딸 키우는 일에 참견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영숙의 목소리에 쌓인 불만이 드러났다. 태수는 책을 덮으며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미정이가 언제 참견했다고 그래. 도움을 주는 건데.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라고요. 30년 동안 고모 때문에 얼마나 속 썩었는데. 영숙은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왔다. 시댁 행사 때마다 미정이 나서서 준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항상 미정 편을 들었고 영숙은 늘 겉도는 기분이었다.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다. 미정이 만든 음식을 시어머니가 더 맛있다고 칭찬하면 영숙은 자신이 무능한 며느리 같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며느리가 신우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영숙은 늘 할 말을 잃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전쟁 같은 하루하루였다. 특히 수진이 어릴 때가 더 심했다. 수진이 넘어져서 울면 미정이 먼저 달려가 안아주고 수진이 아프면 미정이 밤새 간호를 자처했다. 마치 친엄마인 것처럼 행동하는 미정을 보면서 영숙은 자신이 무능한 엄마 같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엄마, 고모가 없으면 안 돼요. 어린 수진이가 종종 했던 말이었다. 영숙은 그때마다 서운했다. 왜 엄마보다 고모를 더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다. 학교에서 다쳐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영숙이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미정이 급히 병원에 데려갔고 영숙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치료가 끝나 있었다. 언니, 별일 아니에요. 살짝 다친 거라 소독만 하면 돼요. 미정이 안심시키려고 말했지만 영숙은 자신이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자책감에 괴로웠다. 고마워요, 고모. 그런데 내가 엄마인데.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인데요. 미정의 말은 친절했지만 영숙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웠다. 마치 자신보다 미정이 더 좋은 엄마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언니는 왜 항상 저에게만 그러세요? 몇 년 전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영숙은 그때도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미정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한 달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영숙을 불렀다. 영숙아, 가까이 오너라. 영숙이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이를 잘 부탁해. 그 애는 남들이 아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미정은 시집도 가지 않고 친정에서 편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무엇이 힘들다는 건지 그냥 이해해주면 좋겠어. 미정이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영숙에게는 여전히 미정 편을 드는 것처럼 들렸다. 마지막까지도 며느리보다 딸을 챙기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어머니는 늘 고모만 편들어 주셨잖아요. 영숙의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다. 그게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미정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흘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 날 미정은 누구보다 슬퍼했다. 관 앞에서 엉엉 울면서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했다. 영숙은 그런 미정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자신도 슬펐지만 미정만큼 큰 슬픔을 표현할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그리 가깝지 않았으니까. 30년간 며느리로 살면서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왜 저를 두고 가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요? 미정이 관을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영숙은 자신이 냉정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미정과는 달랐다. 미정이가 어머니를 정말 많이 따랐지. 태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러움과 질투가 섞였다. 어머니도 고모를 많이 아끼셨지. 딸이니까 당연하겠지만. 태수의 말에 영숙은 또다시 서운함을 느꼈다. 30년간 며느리로 살았지만 결국 딸과 며느리는 다른 거였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시댁집을 정리해야 했다. 영숙과 미정, 그리고 태수가 함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이런 것들까지 다 모아두셨네요. 미정이 옛날 사진첩을 들고 말했다. 그 사진첩에는 태수와 미정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영숙도 결혼 후 찍은 가족사진 몇 장이 끼워져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태수와 미정의 사진이었다. 영숙은 자신이 이 집의 진짜 가족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하죠? 영숙이 물었다. 가져가고 싶은 건 각자 챙기자. 태수가 말하자 미정과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영숙은 가져가고 싶은 것이 별로 없었다. 30년을 시댁에서 살았지만 정작 애착이 가는 물건은 많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이 방에서 시어머니가 30년간 무슨 생각을 하며 사셨을까? 며느리인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네요. 영숙이 미정에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요? 고모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냥 제가 혼자 사니까 걱정되셨겠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영숙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 영숙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 안에는 낡은 봉투들과 편지,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죠? 영숙이 상자를 드러내며 물었다. 글쎄요, 어머니의 추억거리들인가 봐요. 미정이 상자를 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는 것 같았다. 영숙이 봉투 하나를 꺼내서 살펴보았다. 봉투 겉면에는 1980년 봄이라고 시어머니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1980년이면
수진이가 태어난 해였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아기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아기가 수진이와 너무나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눈썹 모양, 코의 형태, 심지어 입꼬리의 미세한 올라감까지 수진이와 완전히 똑같았다. 마치 수진이의 갓난아기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미정아, 미안하다. 그때 그 아이를 내가 데려간 게 맞다. 하지만 영숙이가 불임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미혼모라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안 되잖니. 그 애는 영숙이가 잘 키울 거야. 내가 이해해줘서 고맙다. 영숙은 편지를 읽고 나서 손이 떨렸다.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아이를 내가 데려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기 사진 뒷면에는 1980년 3월 15일 미정이 아가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이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미혼모, 집안 체면, 영숙이가 잘 키울 거야. 이 모든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벽에 기대 앉았다. 30년 동안 키워온 딸이 사실은 신우이의 아이라는 뜻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언니, 뭐 찾았어요? 미정의 목소리에 영숙은 깜짝 놀라서 편지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미정이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정은 영숙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미정이 다가오려고 했다. 영숙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30년 동안 봐온 신우이인데 갑자기 무서워졌다. 괜찮아요. 그냥 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와서요. 그러면 제가 여기 정리할게요. 언니는 쉬세요. 미정의 친절한 말투가 영숙에게는 가식적으로 들렸다. 정말로 30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걸까? 수진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고모는 다른 방 정리해 주세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정은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그럼 저는 부엌 정리할게요. 미정이 나간 후 영숙은 다시 편지를 읽어보았다. 그리고 상자 안에 다른 물건들도 있는지 확인했다. 상자 맨 아래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이번에는 미정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어머니께 저는 괜찮습니다. 수진이가 영숙 언니 밑에서 잘 자라는 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이 집안에 누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가끔 수진이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낳은 아이인데 엄마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그래도 참겠습니다. 수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언니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은 미정의 편지를 읽고 나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정말로 수진이가 미정의 딸이라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편지들을 모두 읽고 나서 영숙은 30년간의 기억들을 되돌아보았다. 미정이 수진이에게 보인 특별한 애정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미정은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리고 수진이가 자라면서 항상 곁에서 돌봤다. 영숙은 그때 미정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다. 자신의 친딸을 다른 사람이 키우는 걸 지켜보는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수진이만 챙겼구나.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미정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됐다. 신우이의 과도한 관심이 아니라 친엄마의 당연한 마음이었던 것이다. 영숙은 편지들과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숨겼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적어도 확실해질 때까지는. 하지만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미정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로 둔갑할 수 있었을까? 영숙은 30년 전 자신의 출산 과정을 떠올려 보았다. 제사장 마을 사람들의 증언.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했다. 어제 발견한 편지의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태수가 출근하고 나서 영숙은 동네로 나갔다. 3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특히 미정이가 1980년 봄에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봐야 했다. 박 할머니, 안녕하세요. 영숙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박 할머니를 만났다. 박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했고 옛날 일을 잘 기억했다. 어머, 영숙이구나.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었겠어. 네, 할머니.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영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려고 했다. 1980년 봄쯤에 우리 시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때 말이야. 미정이가 몇 달 동안 집에 없었잖아.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편지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에 없었다고요? 응, 서울 친척집에 갔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갈 때는 멀쩡했는데 돌아올 때는 몸이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 박 할머니는 30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했다. 야위었다고요? 응,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것처럼. 얼굴도 헬쑥하고 몸도 많이 말랐어. 그래서 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 영숙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었다. 몇 달 정도 집에 없었나요? 한 8, 9개월 정도? 봄에 갔다가 다음해 초봄에 돌아왔으니까. 박 할머니의 증언으로 영숙은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1980년 봄에 미정이가 집을 떠났고 다음해 초봄에 돌아왔다면 그 사이에 임신과 출산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런데 할머니, 미정이가 왜 갑자기 서울에 갔다고 했나요? 친척집 아이들 공부 봐주러 간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 뭐가 이상했어요? 보통은 그런 일 있으면 미리 얘기하잖아. 그런데 미정이는 갑자기 며칠 만에 준비해서 떠났거든. 마치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박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점점 확신이 들었다. 미정이가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히 집을 떠난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돌아온 후에 미정이가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활발하고 밝았는데 돌아온 후에는 조용해졌지. 자주 울기도 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 영숙은 박 할머니와 대화를 마치고 다른 분들도 찾아갔다. 김할아버지, 이 할머니, 정 아저씨까지 모두 비슷한 증언을 했다. 그때 미정이가 남자친구 문제로 고생했다는 소문도 있었지. 김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자친구요? 응, 대학생이었는데 집안이 좋지 않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미정이가 상심해서 서울로 갔다고들 했지. 영숙은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다. 미정이가 연애 문제로 집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정확히 수진이 태어나기 전이었다. 그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선배라고 했나? 미정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만났다는 얘기가 있었어. 이 할머니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다는 소문도 있었지. 그래서 미정이가 더 상처받았다고. 영숙은 점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미정이가 불륜관계에서 임신을 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서울로 떠났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 어떤 이유로 그 아이가 영숙에게 넘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어떻게 그 아이가 영숙의 아이로 둔갑했느냐는 것이었다. 영숙은 자신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때 영숙은 불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의사는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적 같다고 생각했다. 임신 기간 중에도 시어머니가 유난히 영숙을 조심시켰다. 외출을 금지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제한했다. 당시에는 첫 아이라서 그렇게 보호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영숙의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다. 마을 사람들이 영숙의 배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정아저씨, 혹시 1980년에 제가 임신했을 때 기억나세요? 영숙이 마지막으로 정아저씨에게 물어보았다. 그때,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임신한 걸 언제 알았는지 기억나세요? 아, 그거야. 그때 너희 시어머니가 영숙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때 임신한 걸 알았다고 하더라. 언제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가을쯤? 아니면 겨울쯤이었나? 아무튼 늦게 알았어. 정아저씨의 증언으로 영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보통 임신은 초기에 알게 되는데 가을이나 겨울에 알았다는 것은 이상했다. 그런데 배가 별로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더 신기했어. 임신했다고 하는데 배가 잘 안 보이더라고. 정아저씨의 말에 영숙은 더욱 확신이 들었다. 자신의 임신이 뭔가 이상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계산해 보았다. 미정이가 1980년 봄에 서울로 갔고 다음 해 초봄에 돌아왔다. 그리고 영숙이 같은 시기에 임신을 알았다. 모든 시기가 일치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다. 이제 미정과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확인해야 할 때였다. 집에 도착해서 영숙은 수진이와 마주쳤다. 수진이는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엄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동네 산책을? 응, 그냥 답답해서 좀 걸었어. 영숙은 수진이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30년 동안 키워온 딸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미정과 정말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아, 사람들이 너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해? 네. 갑자기 왜요? 수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문득 궁금해서. 가끔 고모 닮았다는 소리 들어봤는데요. 특히 웃을 때 표정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의 대답에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로 미정과 수진이가 닮은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런데 엄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영숙은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며 대충 둘러댔다.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궁금해서. 하지만 수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 영숙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영숙은 혼자 방에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시어머니의 편지, 마을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자신의 기억들.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다. 수진이는 미정의 친딸이고 어떤 이유로 영숙이 키우게 되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숨겨왔다. 영숙은 내일 미정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정말로 수진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30년간의 모성애, 딸에 대한 사랑, 가족이라는 의미. 모든 것이 흔들릴 것 같아서 무서웠다. 영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미정과 대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한숨 잠들었지만 7시에 다시 깼다. 태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영숙의 상태를 물었다. 어제부터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응, 그냥 시어머니 일로 좀 피곤해서.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태수가 나간 후 영숙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모, 저예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방 정리마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시간 되시면 같이 하죠. 네, 알겠어요. 오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어제 발견한 편지와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밤새 몇 번을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또렷한 글씨로 분명하게 쓰여 있었다. 오전 10시쯤 미정이 도착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영숙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미정의 얼굴에서 수진이와 닮은 부분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언니, 오늘은 어디부터 정리할까요? 고모, 정리하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미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뭔데요? 영숙은 가방에서 편지와 사진을 꺼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영숙이 편지를 미정에게 내밀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첫 줄을 읽자마자 미정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언니, 이건 끝까지 읽어보세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정은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고모, 이게 진짜예요? 영숙이 조용히 물었다.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 대답해 주세요. 수진이가 정말 고모의 딸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미정은 한참 후에야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영숙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30년간의 의심이 마침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왜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미정은 얼굴을 들고 영숙을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다. 언니를 위해서였어요. 저를 위해서요? 영숙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언니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불임 치료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런데 저는 미혼모였어요. 집안 체면도 있고
혼자 키울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언니에게 아이를 드리면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영숙은 미정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다. 그럼 제 임신은 가짜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언니도 임신했었어요. 하지만 만삭의 난산으로 사산이 됐어요. 어머니가 언니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상처받을까 봐서. 미정의 대답에 영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사산이요? 네, 진통이 너무 길어서 아기가. 하지만 어머니가 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영숙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만삭이 되어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갔던 날. 진통이 너무 길어서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건강한 아기를 안겨주었다. 그래서 수진이로 바꾼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게 최선이라고. 미정은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대학 선배와 사귀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약혼자가 있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신 거고요? 네, 미혼모 시설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수진이를 낳았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낳고 나서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20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영숙은 미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정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다 준비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어머니가 아는 분이었고, 영숙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다. 언니는 마취에서 깨어난 후에 수진이를 보셨잖아요. 그때부터 수진이는 언니 딸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영숙이 미정에게 물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매일 후회했어요. 수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낳은 아이인데 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미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수진이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언니가 정말 잘 키워주셨으니까. 영숙은 미정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다. 30년 동안 미워했던 시누이가 사실은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수진이가 어릴 때 고모를 유난히 따랐던 것도 네, 아마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고. 미정의 대답에 영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지금까지 자신이 확신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고모, 그럼 고모는 30년 동안 뭐였어요? 저한테는 언니예요. 진짜 언니. 미정이 간절하게 말했다. 저에게 언니는 수진이를 키워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존경이요? 영숙은 코웃음을 쳤다. 30년 동안 속인 사람을요? 아니에요. 언니는 속은 게 아니라 사랑한 거예요. 수진이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미정의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다. 확실히 수진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진짜였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적어도 수진이가 성인이 된 후에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니가 상처받을까 봐서. 영숙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미정이를 이해해달라고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됐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30년 동안 거짓말한 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영숙은 미정을 내려다보았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신우이가 이렇게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미정의 고통도 이해됐다. 3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곁에서 보면서도 딸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마음이 어땠을까? 일어나세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고모, 일어나서 앉으세요. 미정이 고개를 들고 영숙을 바라봤다. 영숙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수진이한테는 말할 거예요? 그건 언니가 결정하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날 오후 영숙은 혼자 남아서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다. 미정과의 대화 후 마음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았다. 분노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커졌다. 30년 동안의 기억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되돌아보았다. 미정이 수진이에게 보인 특별한 애정, 수진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했던 일들, 수진이의 학교 행사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신우이의 과도한 관심이 아니라 친엄마의 당연한 마음이었다. 30년 동안 얼마나 참기 어려웠을까. 영숙은 수진이가 어릴 때를 더 자세히 떠올려 보았다. 수진이가 5살 때 심한 감기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다. 그때 미정이 3일 밤을 꼬박 세워가며 간병했다. 언니, 저는 괜찮아요. 수진이가 빨리 나아야죠. 미정이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말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영숙은 미정이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은 친엄마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미정이 누구보다 기뻐했다. 입학 선물로 비싼 가방을 사주면서 눈물을 글썽였던 모습.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우리 수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미정이 감격해서 했던 말. 우리 수진이라는 표현이 당시 영숙에게는 불편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친엄마로서 당연한 감정이었던 것이다. 영숙은 자신의 감정도 정리해 보았다. 30년 동안 수진이에게 쏟은 사랑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모든 시간과 추억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생물학적 모성 본능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키워낸 관계였으니까. 그것이 더 값진 것일 수도 있었다. 저녁 때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다. 엄마, 저 왔어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영숙에게는 예전과 다르게 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소중한 딸이었다. 수진아, 어서 와.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영숙은 수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30년 동안 봐온 얼굴인데 오늘은 미정과의 닮은 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엄마, 수진이가 다시 불렀다. 영숙은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아, 미안. 그냥 할머니 방 정리하느라 좀 피곤해서. 많이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고모랑 같이 하고 있어. 영숙이 고모라는 말을 할 때 가슴이 조금 아팠다.
이제는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고모는 어떠세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슬퍼하시던데. 응, 그래. 고모가 할머니를 많이 따랐으니까. 영숙은 수진이와의 대화에서 미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었다. 수진아, 너는 고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고모요? 정말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수진이의 대답에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잘해주셨는데? 제가 아플 때마다 간병해주시고 학교 행사 때도 항상 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힘들 때 항상 위로해주셨어요. 수진이는 미정에 대한 고마움을 진심으로 표현했다. 가끔 고모가 저를 보는 눈빛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정말 딸처럼 생각하신다는 느낌? 수진이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수진이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수진아, 만약에 말이야. 내가 입양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수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드라마 보다가 생각난 거야. 글쎄요. 저를 키워준 분이 진짜 부모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피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잖아요. 수진이의 대답에 영숙은 조금 안심했다. 혹시 진실을 안다고 해도 수진이는 현명하게 받아들일 것 같았다. 그날 밤 태수가 집에 돌아왔다. 오늘 미정이랑 정리 많이 했어? 응, 조금. 영숙은 아직 태수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 미정이는 어떻게 지내나?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어머니 돌아가셔서. 영숙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다. 미정은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다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30년간의 비밀이 드러난 것 때문에도 우리가 좀 더 챙겨줘야겠어. 혼자 사는데 외로울 거야. 태수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미정을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았다. 며칠 후 영숙은 미정에게 다시 연락했다. 고모, 시간 있으시면 만나요. 네, 언니. 어디서 만날까요? 집 근처 카페에서요. 영숙과 미정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며칠 사이에 미정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다. 고모, 많이 힘드셨죠?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니까 정말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영숙의 말에 미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새로 시작이요? 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영숙은 며칠 동안 생각한 결론을 말했다. 수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좀 더 두고 보죠. 네, 언니가 결정하시는 대로 할게요. 하지만 우리 사이는 달라져야 해요.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영숙의 말에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해요. 고모도 어쩔 수 없었던 거니까. 영숙은 미정의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정의 손을 잡는 것이었다. 고모, 앞으로는 수진이를 함께 돌봅시다. 고모도 엄마니까요. 미정은 영숙의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이제 우리는 친자매와 다름없는 가족이에요. 영숙은 미정을 안아주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안아주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영숙과 미정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수진이도 두 사람의 변화를 느꼈다. 엄마, 요즘 고모랑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응,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의지하게 됐나 봐. 영숙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다. 정말로 서로 의지하게 됐으니까. 어느 날 수진이가 미정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고모, 저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으세요? 미정은 깜짝 놀랐다.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느낌이에요. 고모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른 조카들과는 달라요. 수진이의 말에 미정은 가슴이 뛰었다. 혹시 수진이가 눈치챈 걸까? 너는 고모에게 특별한 아이야. 어릴 때부터 많이 챙겨줬으니까. 미정의 대답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고모가 특별해요. 마치 친엄마처럼 편해요. 수진이의 말에 미정은 눈물이 날 뻔했다. 정말로 친엄마이니까 수진아, 고모가 많이 사랑해. 저도 고모 사랑해요. 그 순간 미정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 비록 고모라는 이름으로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달 후 영숙은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수진아,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수진이는 진지한 엄마의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사실 너는 입양아야.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이는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역시 그렇군요. 역시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고모가 저를 대하는 방식이 뭔가 특별했거든요. 수진이의 반응에 영숙은 놀랐다. 그럼 고모가 내 친엄마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수진이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엄마 상관없어요. 저를 키워준 건 엄마니까.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수진이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고모도 저에게는 소중한 분이에요. 이제는 친엄마라는 걸 알았으니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수진이의 성숙한 반응에 영숙은 자랑스러웠다. 30년 동안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영숙, 미정, 수진이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처음으로 진실을 모두 알고 마주한 자리였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네요. 수진이가 밝게 말했다. 응, 진짜 가족이야. 영숙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정 고모님. 영숙이 정중하게 미정을 불렀다. 30년 동안 서먹했던 관계에서 이제는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고모님께서 수진이의 친어머니시니까 앞으로는 더욱 예우해 드리겠습니다. 영숙의 말에 미정은 감격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만에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미정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이제 우리는 모두 수진이의 엄마예요. 영숙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웃었다.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다. 영숙과 미정, 그리고 수진이의 이야기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 피보다 진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깨닫게 해준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